여러분 혹시 일하다가 다치면 뭐부터 해야 할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죠. 바로 이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제도를 산재 전문가의 시선으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절차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게요. 산재보험을 말이죠. 마치 사람의 몸을 해부하듯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시스템은요,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주 단단한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친 몸을 치료하는 요양급여, 두 번째는 치료받는 동안 월급 걱정 없게 해주는 휴업급여, 그리고 마지막 치료가 끝나고도 혹시 남을지 모를 후유증을 책임지는 장애급여입니다. 자, 이 3가지가 어떻게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성과 진심을 다하는 산재 보상 전문 투어핑 맡겨줘 지금 봐요 바너스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일터에서 사고로 쓰러졌습니다. 몸의 고통과 함께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밀려들죠. 병원비는 어떡하지? 당장 일도 못하는데 우리 가족 생활비는? 이렇게 절박하고 막막한 질문들이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시스템이 딱 작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회복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건데요. 사고가 나고 바로 지원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 3일은 대기 기간이에요. 그리고 4일째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럼 먼저 치료비 걱정 덜고 또 당장 끊기는 소득도 보전받으면서 일단 한숨 돌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치료가 다 끝나면 혹시라도 몸에 장애가 남았을 때를 대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회복의 첫 걸음이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단계 바로 요양급여입니다. 이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나라에서 병원비를 내줄 테니 당신은 다른 걱정 일랑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물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딱 3가지 기본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너무나 당연하게도 일하다가 다친 거여야겠죠? 둘째, 이게 좀 중요한데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여야 해요. 잠깐 벤트 붙이고 말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무 병원이나 가는 게 아니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지정의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 이 3가지가 기본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보장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촘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찰비, 수술비, 약값, 이건 뭐 기본이고요. 심지어 위족이나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 비용까지 다 포함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건 거의 다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온전히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말 거죠. 든든하죠? 그런데 모든 게 다 원칙대로만 돌아가면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술 끝나고 급하게 입원해야 하는데 일반 병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럴 땐 최대 7일까지는 1인실 같은 상급 병실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더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거나 가족이 돌봐주기 편한 곳으로 이사를 병원을 옮겨야 할 때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병원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병원비 걱정은 덜었어요. 그럼 바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맞습니다. 나 일 못하는데 당장 우리 가족은 뭐 먹고 살지? 이 엄청나게 현실적인 문제. 바로 이때 2번째 기둥인 휴업급여가 든든하게 받쳐주기 위해 등장하는 겁니다. 핵심 숫자 바로 70%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일 못하고 쉬는 동안 원래 받던 평균 임금의 70%를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당장 소득이 뚝 끊길 거라는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안전망인 거죠. 그런데요, 이 휴업급여가 또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일을 못할 때 받는 일반적인 휴업급여고요. 두 번째가 좀 똑똑한 제도인데 몸이 좀 나아져서 가벼운 일이라도 다시 시작할 때 받는 부분 휴업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전보다 월급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줄어든 월급의 90%를 채워주는 거예요. 빨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격려해주는 아주 스마트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제도가 참 세심한 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도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임금이 너무 낮아서
70%를 계산해 봤더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럼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고령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을 살짝 조정해서 제도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았는데도 안타깝게도 사고 이전처럼 완벽하게 몸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몸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았을 때 산재보험은 이 근로자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줄까요? 만약 부상이 영구적이라면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세 번째 기둥, 장애급여입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가 남았다면 그 때문에 잃어버린 노동 능력에 당연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죠. 그게 바로 이 장애급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급여는요, 치료는 이제 다 끝났는데 몸이나 정신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아서 예전처럼 일하기 힘들어졌을 때 받는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보상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딱 두 가지를 봅니다.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를 나타내는 장애 등급, 그리고 내가 원래 받던 평균 임금,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죠. 자, 이 화면은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장애 등급을 그냥 대충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정밀하고 체계적입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우리 몸을 눈, 귀, 척추 이렇게 10개의 부위 26개 계열로 쫙 나눠서 엄청 꼼꼼하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오른쪽 표처럼 가장 심각한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등급이 왜 중요하냐? 보상받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주 심각한 1급에서 3급까지는 평생 연금으로 나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4급에서 7급은 연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목돈인 일시금으로 받을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치료, 생계, 그리고 장기 보상, 이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합쳐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모든 게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사고가 나면 첫 번째 기둥 요양급여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치료받는 동안에는 두 번째 기둥 취업급여로 먹고 사는 걱정을 덜어주죠.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후유증이 남으면 세 번째 기둥 장애급여가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 세 단계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맞물려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다시 사회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함께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산재보험은 단순한 금전적 정산이 아니라 다친 근로자가 온전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장 정밀하고 규율 잡힌 회복의 인프라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제도들은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의 사고로 쓰러진 한 노동자가 다시 건강하게 우리 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바로 이게 산재보험이라는 제도의 진짜 심장이고 최종 목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